15번 문제 보시면 그림과 같이 정지해 있던 요런 단어를 조심하셔야 돼요. 일단 A 지점에 물체가 정지해 있거든요. 정지해 있으면 그 순간의 속력이 뭐가 되나요? 그쵸? 그 순간의 속력이 0이 되죠. 그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현재 A점이 최고점이다 보니까 A 지점의 무슨 에너지는 그렇죠. 어느 지점이나 공기의 저항이나 마찰을 무시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거든요. 근데 A 지점은 역학적 에너지가 그쵸? 모두 다 무슨 에너지다? 10m 높이에 해당하는 지금 위치 에너지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물체가 낙하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선생님이 요 지점, 지금 요 지점을 8m 지점 B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B 지점의 위치 에너지를 물으면 항상 B 지점의 위치 에너지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돼요. 그러면 지면으로부터 몇 미터에 해당하는 그쵸? 8m에 해당하는 이 8m에 해당하는 무슨 에너지? 그쵸? 이 위치 에너지가 있고 만약에 요 B 지점에 무슨 에너지를 물어보면 운동 에너지를 물어보면 항상 최고점에서 감소한 지금 몇 미터 감소했어요? 그렇죠. 2m 감소한 무슨 에너지가 요 2m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지금 현재 요 B 지점에 무슨 에너지가 된다? 운동 에너지가 돼요. 요 두 개를 합한 게 결국 B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C 지점으로 가볼까요? C 지점에 지금 C 지점을 요 높이라고 했을 때 C 지점의 위치 에너지는 지면으로부터 지금 몇 미터 높이에 있나요? 그렇죠. 지면으로부터 C 지점은 6m 높이에 있죠. 6m에 해당하는 무슨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와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최고점에서 감소한 몇 미터 감소했나요? 4m 감소했죠. 즉 4m 뭐한 감소한 간단하게 쓸게요. 위치 에너지가 결국에 그 지점의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면에 닿는 순간 이 지면에 닿는 순간은 지면은 이제 속력은 최대이지만 지면이기 때문에 무슨 에너지가 그쵸? 위치 에너지가 0이 돼요. 그래서 이 지면에 닿는 순간의 역학적 에너지는 오로지 다 무슨 에너지다? 운동 에너지다. 그러면 선생님 운동 에너지를 어떻게 구합니까? 속력이 없는데 그쵸? 최고점에서 몇 미터 감소했나요? 10m 감소했죠. 결국에 이 10m 감소한 무슨 에너지가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현재 그 지점의 무슨 에너지다?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근데 공기의 저항이나 마찰을 무시했기 때문에 A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100줄이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 이게 지금 역학적 에너지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어느 지점이나 모두 100줄이 되겠죠. 16번 문제 어려워 보이는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나오면 이 문제가 만약에 나오면 숫자만 바뀌어서 나와요. 속력의 숫자만. 그래서 겁먹지 마시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물체는 기준면이 어디인지 나와 있지 않죠. 우리가 이 보기 5번을 보시면 A점과 B점의 위치 에너지의 비를 써놨죠. 우리가 위치 에너지의 비를 알려면 기준면으로부터 현재 높이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지금 이 기준면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보기 5번은 이 문제에서 알 수가 없어요. 이 문제에서 어떻다?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1번부터 4번이 맞는지만 확인하면 되겠죠. 일단 답은 5번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1번부터 5번이 맞는지를 지금 한번 설명해 줄 텐데요. A점에 속력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B점에 속력이 나와 있죠. 그럼 속력이 나와 있으면 일단 운동에너지부터 구해보면 되는데 왜 운동에너지를 구하면 되냐면 A에서 B까지 즉 얼마만큼 높이가 감소했냐면 H만큼 여기다 이제 적어볼게요. H만큼 글씨 알아보시겠어요? H만큼 감소한 무슨 에너지가 H만큼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지금 계속 같은 거 하고 있는 거 아세요? 이 증가한 무슨 에너지랑 같아요? 그쵸? A에서 B까지 낙하하면서 증가한 운동 에너지하고 같아요. 그래서 속력이 없기 때문에 보통 아이들이 선생님 속력이 없으면 운동 에너지 못 구하는 거 아닌가요? 또는 높이가 없으면 위치 에너지 못 구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속력이나 높이 없이도 우리가 이들의 전환 관계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이 문제에서는 속력이 나와 있고 우리는 감소한 위치 에너지 구할 수 있죠. 왜냐면 증가한 운동 에너지를 구하면 되니까. 그럼 증가한 운동 에너지 어떻게 구하냐면 B지점의 운동 에너지에서 A지점의 운동 에너지를 빼면 돼요. 그러면 이제 B지점의 운동 에너지는 여기다 써볼게요. B지점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단위 생략합니다.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에요. 그럼 B 지점의 운동 에너지가 몇 줄이 되냐면 36줄이 될 것이고, 그럼 A점의 운동 에너지 여기다 써볼게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A 지점의 운동 에너지는 16줄이 되겠죠. 그러면 36줄에서 16줄을 빼면 감소한 위치 에너지, 즉 어디에 해당하는? H만큼에 해당하는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20줄이 돼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 보시면 1번 증가한 운동 에너지 몇 줄이다? 20줄이다. 결국 감소한 위치 에너지도 A부터 B까지는 20줄이다. 그럼 선생님 낙하거리 어떻게 구하나요? 지금 우리가 이미 요 20줄이라는 값이 나와 있죠. 그럼 요 아래다 써볼게요. 지금 감소한 에너지 20줄은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중력 가속도라고 나온 이거 있죠. 숫자 10. 이 값이 9.8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9.8로 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 여러분 계산 편하라고 중력 가속도 9.8 대신에 얼마로 하란 얘기예요? 즉 10으로 하란 얘기죠. 그러면 이제 9.8 자리에 10이 들어가고 질량 2kg고 단위 생략합니다. 높이 h 모르죠. 따라서 h는 1m가 나오죠. 그 다음에 어차피 공기의 저항 무시했단 말은 없지만 아무 말이 없으면 무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죠. 이 17번 문제는요. 계산을 막 복잡하게 하시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비례관계만 이용하면 돼요. 왜냐면 같은 물체를 속력을 얼마로 던져 올렸을 때, 그쵸? 속력이 14m/s였을 때 물체가요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이 물체가 10m 높이까지 올라갔대요. 그런데 같은 물체니까 지금 질량은 100g으로 동일하죠. 그럼 질량은 동일하니까 무시해도 되고, 속력이 얼마가 됐냐면 속력이 28m/s가 됐대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비례식으로 해도 되죠. 우리가 이 공이 올라간 이 높이는 여기다 파란색으로 적어볼게요. 이 높이는 무엇에 비례하냐면 던져 올릴 때의 무슨 에너지에 비례한다? 그렇죠. 운동 에너지에 비례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문제에서 질량이 일정할 때 또 운동 에너지는 무엇에 비례하냐면 이거 조심하셔야 되죠. 속력의 무엇에 비례한다? 그렇죠.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지금 속력이 몇 배 됐어요? 속력이 2배가 됐죠. 속력이 2배가 되면 운동 에너지는 속력의 제곱만큼이니까 4배가 돼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4배가 됐네? 그러면 실제로 물체가 올라간 높이는 10m의 몇 배가 되는 거예요? 4배가 되니까 그렇죠. 40m 위로 올라가겠죠. 18번 문제는 결국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한번 풀어볼게요. 전체 높이가 10m죠. 그러면 일단 전체 높이가 10m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의 3배래요. 그 얘기는 운동 에너지가 1이면 위치 에너지가 3이란 얘기죠. 3대 1인 지점. 그러면 항상 선생님이 위치 에너지는 지면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그러면 지면을 기준으로 요 정도를 3의 위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물체 운동 에너지는 항상 감소한 이만큼이 운동 에너지거든요. 운동 에너지가 1인 지점. 현재 이 지점이 그럼 높이는 얼마가 될까요? 3대 1인 지점이니까 그쵸? 이 높이는 10m, 전체 10m에 몇 분의 몇 지점이냐면 4분의 3 지점이니까 7.5m 지점이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 높이, 지금 여기 보이세요? 좀 지저분해졌는데 지금 현재 이 높이는 7.5m에 해당돼요. 근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는 이 높이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그 지점에 뭐를 구해라? 속력 물어봤죠. 그럼 방금 얘기했습니다, 선생님이. 어떤 문제에서 속력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에서 속력을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항상 여기 보이십니까? 보라색으로 할게요. 감소한 위치 에너지. 그럼 적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미안합니다. 지금 펜 때문에 펜만 잘 써지면 훨씬 더 강의가 빨라질 텐데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그 지점에 뭐가 됩니까? 그렇죠. 증가한 운동 에너지죠. 그럼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증가한 운동 에너지니까 9.8 곱하기 질량이 안 나와서 m으로 할게요. m 곱하기 얼마 낙하했냐면 2.5m 낙하했거든요. 그것이 그 지점에 무슨 에너지랑 같다? 운동 에너지랑 같아요. 그럼 양쪽에서 어차피 질량이 지워지니까 질량은 잘 안 줘요. 그러면 우리가 2분의 1을 이항하면
V제곱이 49가 나오죠.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V는 얼마가 된다? 그렇죠? 7m/s가 되는 거죠. 물체가 지금 빗면을 따라서 미끄러져 내려와요. 양쪽 다. 그런데 첫 번째 경우는 마찰이 없죠. 마찰이 없으면 역학적 에너지는 A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나 그렇죠. B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나 동일해요. 근데 마찰이 있는 경우는 C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일부는 이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고요. 일부는 열 에너지로 전환이 돼요.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D를 기준으로 이항을 시키면 그쵸? D를 기준으로 하면은 C에서 이 값을 빼면 되겠죠. 답이 2번이 됩니다. 134쪽 마지막 문제인데요. 물체가 지금 현재 여기 있어요. 여기서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는데 발생한 열 에너지 물어봤죠. 그러면 고민하지 마시고 현재 이 지점을 A라고 할게요. A 지점에 무슨 에너지 구하고 그쵸? A 지점의 위치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예요. 그런데 이 A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일부는 요 지점을 B라고 할게요. P 지점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요. 일부는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겠죠. 이 열 에너지 구하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A 지점의 위치 에너지로 구해서 9.8 질량 곱하기 5. 그럼 몇 줄이에요? 98줄이죠. 미안합니다. 90 지금 8줄입니다. 그러면 B 지점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니까 49줄이죠. 그러면 98줄에서 49줄로 전환된 에너지를 빼면 그 나머지 만큼이 무슨 에너지다? 열 에너지가 되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